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월요일 저녁 생방송 순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바깥에는 지금 막 서울은 진눈깨비가 오고 있고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던데 잘 오셨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제가 올 때는 뭐 진눈깨비가 좀 내리는 정도라 미끄러지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성남을 대표하는 큰 인물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강지호 기자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상민 결심을 보고 왔습니다. 눈 오는 이야기. 눈 오는 거요? 자, 이번 뉴스 강지호 대표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요즘 긴장하고 있죠. 그러나 본인 방송 또 어제 보니까 무려 5,000명 정도 야간 동조를 기록하고 있던 장용진 TV의 장용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라이벌이 두 분이 아니신가 싶기도 합니다. 라이벌이요? 아니 이상하게 내 방송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분 뉴스를 하더라니까. 진짜 이러면 안 돼. 저희는 공공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진용 선생님도 이렇게 와주셨네요. 아유, 어제 저하고 통화까지 했는데 어진용 선생님 강원도 춘천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데,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할 최고의 기자를 여전히 꿈꾸고 있는 최고의 기자는 이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여전히 오늘, 꿈꾸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경 기자는 특별하게 북한으로 날아갔던 그 무인기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취재한 내용인데, 일단 그 취재 내용을 보면 본인의 그 이제 팩트 체크는 네. 몇 퍼센트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팩트 체크요? 팩트 체크로는 실제로 누구의 소행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팩트 체크의 확률만 일단 이야기하고 또 제가 취재한 건 저 취재한 내용만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으로 남겨두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 90%라고 말씀드립니다. 90% 정도는 이상입니다. 맞출 수 있다. 예, 그것은 이제 이미 어쨌든 오늘 시청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무려 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1,500분이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녹수님, 김봉선 선생님도 오늘도 와주셨고요. 영 선생님, 진달래님, 갑순이님도 어서 오십시오. 짝짝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구독자 하여튼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 구독자 이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스픽스 TV가 갑자기 푹 저한테 떠올랐는데, 좋아요 누르고 이 방송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함께 방송 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551분이 지금 좋아요 누르고 했는데요. 자, 누르시던 동안 첫 번째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15년 구형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충분하다, 적정하다, 적정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아니면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다 1번, 적정하다 2번, 자, 부족하다가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하다 1번. 잠깐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 이게 나이에서 오는 건가 있는데 나이. 1번이 부족하다, 2번 적정하다. 2번 적정하다, 3번 과하다. 3번 과하다. 자, 부족하다는 사형 무기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적정하다는 것은 15년이고 과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많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요. 우와, 3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일단 본인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은 10초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적절한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 예. 2번으로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15년 넘어서 어디까지 구형돼야 한다? 적어도 저는 무기가 나와야 된다 생각. 무기 정도 나와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사실은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란을 했습니다. 행동에 네. 관여했죠. 언론사 단전 단술한다는 거 이거는 글쎄 법관 출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자, 10초 너무 많이 까먹었습니다. 10초만. 자, 이경 기자는 어때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저도 최소 무기 진영은 나와야 된다. 최소 무기 나와야 된다. 강지호 기자, 특히 이제 법조 전문 기자로 지금 현장 취재하셨는데. 저도 부족하다. 최소 부족하다. 무기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는 두 개는 나온다. 그렇죠.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아무리 적어도 무기는 나와줘야 된다. 와,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자, 적정하다고 한 거는 15년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무기 사형도 맞지만 15년 정도 갔으니까
단전 단수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진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참고로 과하다 이런 분은 잘 안 보입니다. 1번 이제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려서 순서 없이 적응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렸는데 양해 좀 구하고요. 그래도 15년으로 퉁치냐 양양님 이래서 주셨고요. 이제 문제는 판결인데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구형량만큼 최종 선고량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부터 얘기해서 제일 자신 있는 분, 요거는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출연권을 별도로 드리든지 박탈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자신 있는 분 누구십니까? 아니 맞추기니까 이것은 뭐 그래도 법조기 전문 법조 기자. 좋다 그러면 네. 원조 법조 전문 기자 원조 지금은 이제 네. 현직이고 원조 아마 구형량하고 선고형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다. 그러면 같은 15년 선고가 될 것이다. 강조 기자는요. 저도 15년을 원하지만 한 10년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10년 생각이 정도 듭니다. 된다는 거고. 예. 이 기자 저 모르겠습니다. 저 15년 원합니다. 그냥 15년을 원한다. 원합니다. 네. 저는 15년 나올 것 같습니다. 15년 실제로 이제 선고도 15년, 구형도 15년.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10년은 무조건 넘어선다. 15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단전단수 지시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본인이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던 강지호 기자가 이제 설명 좀 해 주셨죠. 네, 우선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 1차로 이제 국무회의 비슷하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덕수, 윤석열, 김용윤 등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다가 본인은 이제 계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나름의 논의가 있은 후에 다 같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좀 안 되지 않겠냐, 계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상민이 야, 이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할게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말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있는 국무위원 중에 이상민이 윤석열을 막았다, 그리고 말렸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도 직접 재판에 나와서 말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제발 말려달라고 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 나왔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엄을 말리는 뉘앙스,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지 직접적으로 윤석열한테 계엄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년 10월부터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장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내란 가능성, 불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답변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뭔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회자가 되고 뉴스로 나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그렇게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그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 그냥 일반 국민들도 파자마 바람, 슬리퍼 신고 다 국회 가서 국회의원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고위공직자가 그 순간에 사리 분별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필필님께서는 15년 판결이면 만족한다. 복댕이님 15년, 후아님께서는 25년 주셨고요. 오성희님은 무기징역 선고하라 뭐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선고도 15년이어야 한다. 김순지 선생님. 이상민은 20년 이상 나올 겁니다. 정재권 선생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퀴즈 또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신박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 선고 그러니까 구형 과정에서 이상민과 이상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해맑은 웃음을 계속 웃었다.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결심이라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 이 재판이 가지 재판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 이거 본류 재판이에요. 가장 형량이 많이 나오는 재판인데 오늘 재판정 분위기 자체가 이상민도 상당히 웃는 모습이 많았었고 그 가족들도 추정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들도 그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선고를 앞둔 결심을 앞둔 그 가족이 웃음을 과연 지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자, 가족들은 몇 명이 나왔던가요? 가족은 보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따님이 아마 확실한 것 같고 예. 이제 부인 그리고 아들 이렇게 아마 3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빠 사랑에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딸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옥고였겠죠. 이 감옥살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한테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내란 세력들이 집권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자, 만약에 선고가 되면 사면 없는 선고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형철님께서는 의견도 주고 계신데 자, 이것은 좀 신박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왜 그렇게 가족들끼리는 즐거워했다는 표현 좀 그렇겠죠.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그냥 됩니까? 뭐 그 해맑게 웃을 때 대화를 좀 많이- 나누면서 막 웃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상황이 심각하면 아무리 즐거운 이야기 나오더라도 웃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본인들은 이제 오늘 자체가 그렇게 무겁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경 기자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15년 구형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상민 전 장관이 그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정보가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찰은 15년 정도 구형을 할 거고 최종 선고 1심 선고는 이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솔직히 15년이 짧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5년 무기징역 사형 나와야 되는데 15년이 짧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울어도 부족할 판에 웃었다는 것은 그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선거를 간다든지 네.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 길이 열렸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었다고 자, 생각합니다. 이제 사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 김지호 기자 우리 어떻습니까? 김지호 대변인 어떤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웃었을까? 모든 걸 체념하면 이게- 웃음이 나오나? 이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도 그렇고 그리고 김용현의 변호인들도 그렇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보고 있다. 네. 내가 지금은 재판받고 있지만 2, 3년 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고 만약에 4,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내가 뭐 지금 15년을 받든 뭘 받든 바로 사면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재판부도 우습게 보고 국민들도 우습게 보고 있으면 비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시간이 지나면 나는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아니면 동일하게 어떻게 내란 잔당들이 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이런 있겠습니까? 얘기도 있어요. 사실 서초동은 약간 별천지 같대요. 서초동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른쪽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집결해 사는데 여기에는 아주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걱정하지 마라. 이 판사들이 이번에 특검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린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갈 거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달에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막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로 했다는 약속에 한 표 이렇게 루비님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 동네 가보시면요. 아니 카드라 방송이에요? 아니, 그 동네에
카페 가서 앉아 계셔 보세요. 딱 1시간만 앉아 계시면 이 얘기 한 서너 번 들을 겁니다. 아니 카페 이름을 좀 얘기해 저도 그쪽에 한 번씩 가는 또 이제 어떤 카페가 이거를 저기 이야기를- 중앙지법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아니, 저 거기 말고요. 저기 이거요? 그 대법원 건너편에 거기 서초동 저기 주택가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보면 브런치 카페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네. 진짜 너무 자세히 얘기해. 아니 구체적으로 이현 기자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취재가 이현 기자가 긴급 출동해가지고 한번 취재를 내봐야 되겠네. 카메라 가지고 긴급하게 출동해서 다 찍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예. 거기 사랑의 교회 거기에도 보면은 아, 예. 그 거기도 카페가 있거든요. 그 건물 예. 안에 예,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그 괜찮은데요? 골목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저 보면서 저 특히 이제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아마 연세가 젊은 할머니 같은데 이런 분들이 뭐 침을 막 튕겨가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듣고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분들을 자. 쫓아가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사면돼서 나온다기보다는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15년 산다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시점에 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체념한 상태에서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신박하다는 표현을 스스로 쓰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사형 떨어질 줄 알았어. 너무 깊이 개입한 천만다행으로 15년 구형이 됐으니까 최악은 면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면 아마 한덕수가 구형을 15년 받았기 때문에 15년 예측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전두환이 사형은 내려졌지만 2년 살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 뭐 나도 뭐 15년 나오더라도 뭐 정권 바뀌거나 이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한편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내피셜을 계속 이어가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내부는 시청 여러분 지금 3,500분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저질렀던 죄, 이상민이 저질렀던 죄,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결의 저울에 올려놓고 기울기를 0.001g이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로 누가 더 흉악범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 한독수가 더 흉악범이죠. 그래요? 한독수는 대선 출마까지 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내란 자체에 대해서 개입 정도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행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내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 전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용현은 누가 보더라도 주범 중에 주범이잖아요. 오히려 윤석열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책임의 문제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인간이 끝까지 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시켰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와 이상민을 놓고 봤을 때 내란 자체에 대해서 관여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저는 누가 더 심각할 것이냐. 이상민이 훨씬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은 사실상 내란을 실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 경찰 병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군과 함께 비슷한 거의 그보다 더 많은 양의 경찰이 들어갔거든요. 경찰은 사실 행안부 관할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자기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만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충분히 제가 지금 이상민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경찰의 동원 정도를 볼 때 저는 김용현만큼 이상민의 관여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전체적인 책임은 당연히 한덕수가 크다는 것인데 댓글로 우리 의견 주시는 분은 이상민, 한덕수 그놈, 이상민, 또찐, 개친, 또긴, 개긴 제임스님 주셨고 한덕수 그리고 국무총리가 정권 인자임으로 더 책임이 크다 필필님 한덕수라고 또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상민, 한덕수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구형량을 보면서 실제로 한덕수는 15년을 받았단 말이죠. 이상민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중요 임무 종사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잖아요. 한덕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실행이라는 것이 우물쭈물하다가 장관들한테 지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단전단수를 지휘를 해버려요. 내란 행위에 완전 가담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본인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형량이 구형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게 뭐 제 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많이 달라게 예. 많이 다릅니다. 확 공격하셔야 돼요. 저 한덕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상민이 시키는 거 한 겁니다. 실행을 하기는 했어요.
경찰에게 조조에게 전화해서 국회 봉쇄를 시켰고 소방청에 전화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어떤 행위는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에 계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맞춰야 된다고 맞춰줬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 국무회의 사인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야 그거 문건 폐기하라 증거 인멸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보면 이 한덕수가 주도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런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판을 제가 겸허히 예, 받겠습니다. 아유, 잘 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늘 구형 15년 구형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얼굴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실은 막 그렇게 큰 표정 변화는 저는 확인을 못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뭐였냐 특검에서 최종 구형을 할 때 왜 구형을 하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특검부한테 전 상당히 실망을 한 게 브라질 대통령은 모임안으로 20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세의 역사에 남기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쭉 들으면서 한덕수는 15년 정도 이것보다 더 주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년 듣고 나서 진짜 상당한 실망감이 들었어요. 예. 방청석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실은 오늘은 이상민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김용현, 윤석열이에요. 이 사람들이었으면 뭐 환호가 나오던 비판을 하든 할 건데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만 거의 있었어요. 오늘 형사합의 몇 부였습니까? 오늘 형사합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방청석에는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 법정이 크지가 않아서 약 한 50분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한 같고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네. 몇 명 정도 차 있었습니까? 거기에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30명이 다 기자 아니었습니까? 한 20명은 기자였습니다. 10명은 일반 방청객일 그렇죠. 뭐 수도 가족분 한 3분 정도 계시고 예. 지지자들 한 몇 명 있고 그랬습니다. 있고. 자,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맞다. 구형 내리니까 분노를 하면서 이제 휴정이 했었거든요. 바로 네. 이재명이 내란이다 하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로 추정됩니까? 뭐 윤석열 지지자겠죠. 지지자인데. 예,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마지막에 나오는 새로운 대답 하나는 뭐 이재명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게 이재명이 내란이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의견 주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챙기고 가보겠습니다. 선고가 언제입니까? 선고는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빠르면 2주, 늦으면 뭐 한 달 반에 한다라고는 하는데 2월 중순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고려하면 아마 중순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나오기는 2월 12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2일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네, 이제 보기로는 지금 판사가 구형을 하면 최종적인 선고는 언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오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듣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혹시 PD님 며칠 날 일단 선고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 열심히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싹 끌었는데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4,000분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김지호 대변인하고 제가 방송하고 나서 최고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3,000명, 4,000명, 장용진 TV 가야 5,000명 나오지. 와, 이 요즘 스픽스 역전 용사들 뭐 4,000명, 5,000명 이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 말씀 드리자마자 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송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2월 12일 날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확인이 됐네요. 2월 12일 1심 선고입니다. 2월 10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딱 주시고요. 한 달 있다가 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와, 그 순간에 한 10분 됐죠. 네. 1,700명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영향력 있어요. 그 중에서 부족하다가 95%고요. 적정하다가 4%고요. 1%의 답은 과하다. 그러니까 17번 정도는 과하다. 이거 15년도 맞네 이랬는데 95% 그러니까 1,600명 이상은 이것도 부족하다. 이상민이 한 것을 보면 징역 20년 무기 사형이 구형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받들어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한다고 바로 TV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더 다음 재밌는 주제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는데요.
야,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을 하는데 윤석열은 오간데가 없습니다. 김용현도 오간데가 없고요.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하고 특이하고 제가 봐서는 쇼킹한 수준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빵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안 가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인데 이하상 변호사가 오늘 윤석열 구형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가 했습니다. 특검보 협조, 특검보가 없으면 나 재판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악영향이 될지 아니면 좋은 영향이 될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하상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저번 그 특검법상에는 특검보 제정이 개정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특검보 없이는 법정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로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한 소송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법 제8조 2항 후문에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에 따라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저 점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 제정의 원칙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공판 개정할 당시에는 당연히 법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특검보는 안 나오고 파견사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소송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저는 특검보 없으면은 개정 이 소송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저렇게 보셨는데, 야, 이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냐 아니고, 이제 말싸움을 이렇게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도 이것도 들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윤석열 구형 본인이 10시간 반을 서류 증거 조사했지 않습니까? 서청 조사라고 하는 거기에 10시간 30분 시간을 끌었는데 다 이거 내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먼저 변론을 하고 올해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협의를 했습니다. 순서나 내용을 다 협의를 했고요. 어떻게 저희들이 정했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그리고 전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그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예, 이정입니다. 자, 저 오늘 재판부가 누구였습니다? 오늘은 36부 이점혁 부장이었습니다. 부장이었고 네. 지금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저렇게 공방하는 것이나 그 뒤에 야, 내 작전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래 이하상 이하상 변호사가 원래 항상 저런 식입니다. 근데 이 특검보 관련돼서 막 논의를 했었던 것도 그 공무집행방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추가 기소됐던 재판 거기서도 이러한 논란이 계속 오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가 단칼에 자르고 그냥 소송집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특검부가 오기 전까지는 휴정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 소송지휘가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감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치는 한다고 해놓고 감치도 판결을 다 했거든요. 왜 감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 아시는 분이 지금 있나요? 대법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감치와 관련해서. 감치 관련해서 본인이 그러면 지금 저기 항고가 돼가지고 지금 그 고법에서 항고를 했고 다시 또 항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에서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 감치 재판이 대한민국 3심제 해가지고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올라가 있다. 뭐 그런 셈입니다. 근데 원래는 다른 사람의 경우는 항고 재판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각을 해버리잖아요, 보통. 바로 집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뭐 항고고 뭐 이런 생각조차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보통의 경우는 감치 뭐 15일, 10일 이런 식으로 내린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예, 잡아버리죠. 예.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서 그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돌려보내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이렇게 되면은 검찰을 그렇게 되면 다시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제도를 잘 몰라서 뭐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감치 같으면 이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기결수, 미결수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형벌로 잡아서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정학 같은 거 주는 건데 15일 동안, 20일 동안 이거를 항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된다. 뭐 이건 제가 조의대 사법부 안에서 이런 것은 일벌 100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아마도 내란 재판이 막바지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변호사들을 감치하면 어쨌든 재판에 못 나오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고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실은 지금 이하상 변호사의 전략대로 본인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우리 스픽스에서도 이하상 변호사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 변호사 자격 관련해서 징계도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사이에 본인의 인지도와 어떤 유튜브 수익, 그다음에 극우 인사들의 지원 이런 걸 다 끌어내기 위한 유명세. 그러니까 나쁜 관심도 관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재판의 결과는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서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저분을 유명하게 띄워주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를 닉네임, 별명을 하나 지어주자면 무엇이 가장 좋을지 여러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미 화상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올려주지 마시고요. 밉상이다 이런 말도 올려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정한 동물에 비유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동물에 대한 동물권에 대한 침해예요. 저 인간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단어를 동물에도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신박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아이고 참 갑자기 웃으면 안 되는데 뭐 같이 생겨가지고 현역 할미님은 주셨고요. 이화상 김지연님 주셨는데 이거 안 된다고 했죠. 현역 할미님 그것도 안 됩니다. 동물권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이제 단디님 오셨네요. 서초동 개소리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진상이라고 제이성님 주셨고요. 양아치라고도 해주신 분, 망난이라고도 해주셨고 해골, 그 다음에 불려시, 월더밉상, 이하상넘 이렇게 주셨습니다. 야 연킹님 고맙습니다. 진따, 구름나그네님은 까불이 좀 약합니다. 이게 뭐 웃을 수 있는 정도의 닉네임은 아닌 것 같고요. 병든 평화수호자 가라미님, 화상아 저 화상은 개차반이네 이제 이렇게 김영애님 주셨고 진상 아직 동물에 비유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동물 비유 한 게 닉네임 올라왔습니다. 마른 명태라고. 이거는 동물 생선에 대한 비유. 땡땡이 그리고 이하사쿠라, 허상, 댕댕, 개하상, 진따. 자 약장수 자 이렇게 주셨고요. 간신배의 전형적인 얼굴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란 스피커. 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정은 선생님, 이영주님, 혜영님, 몸신님 모두 고맙습니다. 휘링님 동양문이다 이렇게 하셨고 우리 네 분 준비하신 거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죠. 촌철살인 한 분한테는 특별하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요라고 생각을 했다가 동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혼날 것 같은데 찐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특히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자기 혼자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서 결코 그 김영현이 유리한 판단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맨날 나와가지고 본인은 잘했다, 우리 전략이었다,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이건 지금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찐따다. 찐따. 예. 자신 있는 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이하상 변호사 자기 장사하고 있다. 잡상인 같지 않아요? 이 잡상은 어떨까? 이 잡상 와 이거 딱 와닿는데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 정치보다 더 어렵죠. 그래 말은 맹박이라는. 말은 맹박이. 촌철살인인데 이경 기자는 어때요?
저는 딱 생각난 건 이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상이라고 한 진짜 얼굴 숨겨진 본질이 이진상이다, 이 말이죠. 이진상. 그런데 여기는 역설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 이진상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찐따도 있고요, 골때려도 있고요, 가제트 같이 생겼어요, 마른 멘테다, 아마추어, 야 북조선 탈행병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잡창 좋다고 루비님은 주셨네요. 간신나라 충신이다. 제가 이제 멸치 이렇게 해주신 김원하 선생님도 계신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떠는 것도 떠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호사냐, 정말로 공개적으로 토론이라도 한번 할 일이 있으면 오늘 저기에서 본인이 나와가 하는 얘기 보십시오. 충분히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과도하게 신앙심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절대자를 만날 때 모든 것을 절대자와 연결시키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본인의 권유현 변호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인데 그것까지 듣고 여러분들 별명 계속 올려주십시오. 저 확인 그 구승기란 선수가 방해하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방해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랬더니 좀 빨리 읽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방해죠. 저희들이 뭐 그런 식의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방법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권 변호사가 화내지 않고 쿨하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좀 빨리 읽으면 혀가 좀 짧아서 말이 꼬인다. 계속 들어라. 참고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갖고 혀가 짧아서 이렇게 뽑았는데 저거는 권 변호사가 검사를 완벽하게 제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게 이제 우리 권혜연 변호사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좀 본인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니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데, 지난번에 그 판사가 이제 직접 얘기를 하면서 키 작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인격 모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이 사람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는 권유현 변호사를 변론하면서 쓰는 말이 혀 짧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써도 되는 말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와 타인이 했을 때 너무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작전을 굉장히 잘 쓴 것처럼 하는데 짧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구승기란 선수가 방해하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방해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랬더니 좀 빨리 읽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방해죠. 저희들이 뭐 그런 식의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방법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권 변호사가 화내지 않고 쿨하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좀 빨리 읽으면 혀가 좀 짧아서 말이 꼬인다. 계속 들어라. 참고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갖고 혀가 짧아서 이렇게 뽑았는데 저거는 권 변호사가 검사를 완벽하게 제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거는 진짜 저 이하상 변호사와 그 내란 잔당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마치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막 자랑스럽게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이렇게 법정을 모독하고 판사를 모독하고 사법부를 모독하고 정말 일부러 저렇게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저런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저러고 나서 내가 잘했다고 구구 지지자들에게 슈퍼챗 받으려고 아주 득이양양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글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징계해야 될 사안이고, 이 사람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아요. 예. 검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우리 말하는 거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반드시 소송으로 다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하상 변호사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좀 사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꼴값도 저런 꼴값이 없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고요. 속도를 내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은 윤석열에 대한 최종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지금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 반입니다. 9시 반입니까? 네, 30분 빨리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내일 선고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 구형까지는 가는데 문제가 없다. 손 들어 주십시오. 문제 있다. 구형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두 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저렇게 이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면 대책이 없다. 네. 지금 저기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측은 아예 시간 끄는 것이 자신들의 그 거의 유일한 전략이에요. 예.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직위원이 9일날 최대한 많이 이제 진도를 빼가지고 나름 1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진행을 해가지고 9일날, 13일날은 반드시 끝내겠다고 하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얼마든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허용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무한정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윤석열 측에 대해서는 서증 조사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 서증 조사하고 최후 진술하고 해버리면 글쎄요, 장담 못합니다. 자, 변호사 변론은 지금 다 끝이 났죠. 윤석열 거는 지금 변호사 변론도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최후 변론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후 진술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김영현 측 서중조사는 끝났고 그리고 기타 서중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증인도 다른 피고인도 끝났습니다. 지금 윤석열만 남은 상태인데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서증조사만. 서증조사만. 예. 근데 통상적으로 6시간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냐? 원래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을 하면 오후 6시예요. 그럼 원래 이때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좀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막 밤 10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구형을 먼저 하고 최후 진술을 하죠. 구형 먼저 하고 구형을 먼저 하자. 구형을 먼저 하고 서정조사는 당연히 이제 먼저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더라도 6시에서 8시간 정도 끌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검찰에서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네. 그리고 최후 진술을 윤석열이 6시간에서 7시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형은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좀 확률은 좀 높다라고 보고 아무리 직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약속이 계속 밀렸어요. 처음에는 12월 달에 나는 결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휴정 기간에 1월 5일, 7일, 9일을 거쳐서 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1월 9일 날 결심을 못했어요. 그래서 13일로 밀렸는데 만약에 이 13일에서 또 한 번 밀린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피고인들끼리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아침이 되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위원도 부담이 지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형까지 가면 뭐 최후 진술은 뭐 지가 뭐 5시간 하나 10시간 하나 뭐 다 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법정에서 맞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내 이제 최후 저는, 진술 네, 구형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 김용효 측 변호사 그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혀가 짧아서 그러면서 시간을 되게 지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을 시간 끄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멤버 그룹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직위원 판사입니다.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변호인들의 이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최종 변론을 남겨두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위원 판사를 상대로 시간 끌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위원 판사 지금까지 보면요. 그냥 포기한 것 같지 않은가. 그 전에 점심시간을 1시까지 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변호인들이 본인들의 인권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를 1시에, 이후 재판을 2시에 시작하는 걸 다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변호인들이 다른 얘기를 더 못하겠습니까? 그럼 직위원도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이번도 연기한다고 해서 직위원한테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걸고 두 분이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뭐 걸을까요? 뭐 많은 식사 정도 이런 밥을 거, 밥 걸든지 사주기 예. 이런 거요? 밥 사주는 예쁜 누나? 그 말만 했으면 한 70점 거의. 네. 아니 어쨌든 지금 내일 구형이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우려하는 쪽과 구형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구형량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혹시 구형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은 무조건 사형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구형량은 좀 이따 넘어가는데 내일 그 전에 내일 구형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군지 쭉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구형이 떨어지는 사람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그리고 노상원. 노상원,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 김봉식입니다. 이야 어이구야. 우리 강 기자한테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야, 저렇게 외우고 있다는 저거 외우기도 힘든데 와. 제가 공판을 100번 넘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외워야죠. 그 말만 안 했으면 한 80점 해가지고 어쨌든 내일 그러면은 7명에 대해서 지금 최종 구형을 하는 겁니까? 아마 8명. 8명에 대한 최종 구형을 하는데
자, 쭉 해주십시오. 윤석열, 사형입니다. 사형, 윤석열, 사형입니다. 윤석열. 사형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용현, 사형입니다. 김용현, 사형입니다. 김용현. 사형이죠. 사형. 자, 그러면 노상원, 사형입니다. 노상원.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면 그까지만 할까요? 그 뒤부터는 뭐 관심이 있나요? 뭐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이면 그러면 일단 내일 자 네 사람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사람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 세 사람은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마 무기를 주려고 생각을 했던 찰나가 있지 않았겠냐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 마지막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하는 거 보고는 이렇다가는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특검에서 혹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대요. 그래서 저 그중에는 이제 그 친인척 가운데 언론인이 좀 계신 모양인데 그분들이 건너 막 저한테 연락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형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조은석 가만 놔두나 봐라. 제가 괜히 이제 그렇게 핏대를 올렸는데 아마 조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혹시 서초동 다방에서 들었지? 아니 그거는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여러 쪽의 이제 의견을 이쪽 저쪽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고 나름 저기 좀 여론의 추이를 조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론 추이를 살펴본다. 그럼 결국 민심 따라가는데 그거는 법리 따라가지 않는 모양이죠. 조은석 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예. 그리고 이분은 생각보다 이렇게 여론 흐름을 잘 맞추는 느낌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사형 아니고 혹시 무기가 나오면 우리 장 대표가 책임을 좀 지셔야 될 예, 물론 책임 큰일 났네 이 사람. 단체 회식이요. 단체 회식. 아, 좀 약한데 어쨌든 사형이 내일 나와야 되는데 사형에 대해서 굉장히 민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조은석 특검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뭐 사형 내리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예, 사형 좋습니다. 여러분 사형 떨어지는 그 순간 기다려보기로 하고 내일 시간만 예측해 주십시오. 저녁 6시입니까? 아니면 8시 정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시간을 끄는 걸 예상해서 막 새벽 1시 이럴 때나 끝나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서정만 한다면 그냥 아, 6시, 8시 하면 오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선 6시부터 8시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빨리 끝나도 아마 한 5시. 8시쯤. 아, 왜냐면 밤 8시.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8시 9시. 예, 8시 9시에 아마 구형이 되고 좋다. 그 시간에 구형하고 윤석열 그때부터 편안하게 최후 진술해라. 그렇죠. 법정 확 열어줄 테니까 한 15시간 해라.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15시간 못 하겠냐고. 그렇죠. 이런 정도로 조롱을 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인기 추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무인기 추락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한 2, 3일 정도 대단히 긴장된 상태에서 상황을 봤는데요. 이경 기자께서 취재를 하셨는데 뭐냐. 북한 추락 무인기가 과연 누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90%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팩트에 접근한 취재를 가지고 자신 없으면 한 50%로 가셔도 됩니다.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제가 삼지선다형으로 물어볼게요. 네. 우리 정부가 보냈느냐? 두 번째 미군이 보냈느냐? 이 미군은 이제 유엔사입니다. 네. 세 번째 진짜 민간에서 아예 골탕 먹이려고 어떤 놈이 수작을 벌인 거냐? 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네, 지금 정확하게 취재에 근거하면 세 번째가 명확하고 예. 제가 나머지 10%를 이제 빼놓은 이유는 뭐냐면 정체불명의 드론 기술자가 북한의 대북분선 활동가들한테 접근했다는 보도까지 취재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직접 제보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여 거기에서 10%를 빼놓은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드론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것을 모두 종합한다면은 90%는 민간 단체에서 보낸 것으로. 자, 민간 단체라면 그 민간 단체는 네. 혹시 북한을 싫어하는 극우 단체가 네. 누군가를 조정해서 이거 띄어보내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보낸 것처럼 위장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와. 왜냐하면 외환죄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 때죠. 윤석열은 직접 지시를 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잖아요. 북한도 이 사실을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때 지금 현 이재명 정부 때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어. 이재명 정부가 보낸 거야. 이렇게 몰고 가면서 그럼 이재명도 똑같이 외환죄다라는 주장을 그 민간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장을 누가 했냐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무인기가 그러니까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라면 이재명도 외환죄다. 이런 논평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취재한 내용을 좀 소개 좀 취재한 내용 먼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왜 이것을 민간 단체에서 보낸 건가? 그러니까 북한도 보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취재한 것만 3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모양입니다. 그 비행기가 무인기가 구름 모양 이렇게 하늘색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그 도색 자체가 2017년, 2022년 사드 기지와 용산을 정찰했던 북한의 무인기 그 색깔과 똑같습니다. 매우 똑같다. 자, 보세요. 북한에서 진짜 보냈다면은 예전에 과거에 들킨 그 도색을 뭐하러 굳이 해서 보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북이 보낸 무인기, 드론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기 한국군이라든지 한국군을 비롯해서 그 서방 전투기라든지 서방의 군용기들은 전부 다 도색이 회색입니다. 네, 예. 구름색이라 그러죠. 구름색으로 합니다. 근데 저렇게 청색, 그러니까 하늘색을 쓰는 거는 이거는 동구권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약간 얼룩무늬가 저 있죠. 구름이 낀 것처럼, 흰 구름이 낀 것처럼. 근데 저런 얼룩무늬는 서방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저게 동구권에서 쓰는 나라들이 있긴 그러니까 해요.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저런 도색은 한국군이나 그 미군 또는 서방 세계 그 어디도 저런 도색은 쓰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저 색깔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모양과 함께 그 항속거리입니다. 저 무인기가요, 이미 스카이워커사의 저가 무인기와 동일하다는 국방부 그러니까 발표도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항속거리가 60km에서 1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25년도 양평에서요, 북한에서 드론을 막 날렸다라고 주장했던 그 무인기와 매우 모양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체 길이, 소재, 모터 위치, 수신기 안테나 이런 것이 모두 다 동일한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한국의 그 양평까지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100km 이상 떨어지면은 왕복이 되지 않습니다. 왕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한 번 되는 거고, 두 번째, 북한에서 만약에 이거를 영상 전송이 가능한 무인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북한에 전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25년에 양평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지난 토요일 날 발견된 무인기가 모양이 매우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한국에서 보내거나 북한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니, 한국 정부라고 해야 되죠. 한국에서 보낸 것일 수 있다. 한국 정부에서 보낸 것이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고. 이게 다들 잊고 계시는데 지난해 11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제로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 무인기가 발견됐다라고 보도가 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지금 북한이 보내느냐고 다들 묻어버려서 다들 그때는 다 내란 진압에 집중하는 바람에 기억을 못하고 계실 텐데 그때 북한에서 보냈다라고 그 발표되었던 무인기가 지금 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한 번은 한국이 보내고 한 번은 북한이 보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부터 가장 타당한 추정은 둘 다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민간단체 등등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이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아니다. 이제 이걸 한국이라고 한국 하면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고 북측에서도 보낸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에서 첨언을 드리자면은 25년도 양평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만약에 북한의 기술력이나 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편도로 만약에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기술력이 매우 좋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부품이 중국에서 아무렇게나 막 사재로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거다. 라는 그러면 즉 한국 정부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과거에 북한에서 보낸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은 이제 민간에서 보냈다라고 하고 혹시 근거가 남아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까? 요 정도 하면 됐습니까?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취재한 기자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일부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자를 취재한 거죠. 일부 대북 풍선 활동가들한테
그러니까 그 정체불명의 드론 전문가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접근을 해서 돈 주세요. 돈 주면은 북한에 날릴 수 있는 드론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것을 그 기자가 취재를 했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취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의 영역에서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저의 취재의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예, 붙이고 예. 싶은 게 지금 아마 북한에서 아마 그 무인기의 부품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공개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품 사진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군용 부품 중에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부품의 그 소재라든지 색깔, 도색이 또는 뭐 상표가 자유분방한 수가 없어요. 군용이면. 군용의 경우는 부품의 경우도 도색이라든지 글자 폰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군용 차량 한번 본네트 열어보셨어요? 그러면 다 국방색이야. 네. 다 국방색이고 배터리도 국방색이고 글자는 딱 정해져 있는 예. 군용 폰트 그걸로 딱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공개한 그 무인기 부품들을 보세요. 아주 뭐 자유분방합니다. 색깔부터 글자체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민수용이라는 걸 스스로 다 입증을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저 부품 사진 보셨으면 다들 이게 어떻게 군용이냐라고 하셨을 겁니다. 자, 좀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저 그러면 민간에서 보냈다고 하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탁 찍어서 추측만 좀 할 수 있겠는지, 민간이다라고 하면 좀 명예훼손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민간에서 보냈다라고 하면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도 뭐 사지선다형이나 삼지선다형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냥 일종의 내란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윤어겐 세력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어게인 세력이다. 저 윤어게인 세력이다 하나. 두 번째는 대북 풍선을 날렸던 대북 전단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켰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두 번째 윤어게인 대북 전단. 세 번째는 뭐냐? 혹시라도 제3의 인물들이 보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김조 대변인은 누구라고 지금 추정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안 하던 짓을 하기는 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북한 측에 어떤 대북 풍선을 보냈던 네. 그런 단체들이 이제 지금 풍선을 못 보내니까 예. 무인기로 이렇게 해서 보내서 뭔가 북한의 도발을 꾀한 게 아닐까 예, 예.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이경 기자도 지금 북한 무인기 지금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이제 대북 단체 쪽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전 대북 단체 쪽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윤어게인 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SNS를 쭉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제 SNS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이 기사가 조롱당하면서 그즉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면서 올렸던 것이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찌통령이 외환죄라고 라는 타이틀로 글을 옮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드론 보낸 게 외환죄면 찌통령도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워딩입니다. 그럼 외환죄 아니겠니? 전문가들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조롱하면서 글을 올렸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군과 지금 뭐 수사기관이 하여튼 총동원이 돼서 이거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찾을 수 있다 없다. 아니, 저는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겠죠. 네,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죠. 예, 그 출발한 지점에 GPS 거기 좌표가 나와 있고요. 예, 예. 그 주변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특히 광화도기 때문에 CCTV가 꽤 군용 CCTV나 행정용 CCTV가 꽤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발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잡았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힌다. 배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내란 수비와 내란 잔당들이 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남동 관저에서 막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도 있었고 자꾸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이 준동을 해서 뭔가 폭력적인 방법이라도 본인들의 세를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에
저런 지지자들이 일탈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의 지시보다는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런 걸 한 게 아닐까. 그런 근데 대한민국에서 강화도에서 북한 평양 주변까지 뭐 이렇게 막 날아갔다 어떻게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정도 기술이라면 엄청나게 이렇게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는 민간 무인기 동호회에서도 금강산을 이렇게 찍고 온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근데 드론 기술이 워낙 우리 쪽에서 발전해가지고 보낸 게 그 동호회들인데 강원도 그것도 멀리 다녀 제법 강원도 양양 부근에서 띄웠어요. 예, 예. 강원도 양양에서 띄워가지고 금강산을 찍고 돌아왔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꽤 여러 차례 하다가 그거를 어떻게 들켰느냐? 자기들이 자랑하다 들켰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보면 남측도 모르고 북측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무인기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기술이 어렵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아니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워커4 저가 무인기입니다. 이게 예. 60만 원이니까. 네, 100만 원도 안 되는 무인기인데 이게 항속 거리가 60에서 100km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내는 것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먹으면 북한에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천만다행이다.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는데 남북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말로 군사와 관련된 통화라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방송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박정호 선생님, 봉원난님, 그리고 찰리님, 칸투카님, 김봉선 선생님 계속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드리퍼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4,000분 가까이 이 방송 봐주셨기 때문에 야 오늘 기본은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마지막에 광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인데요.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저가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아닌지 진단 서비스 리모델링 필요하시다면 1644-1236, 1644-1236,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방건조 작업 후에 개별 포장했습니다. 국내산 민어를 깔끔하게 세척 손질한 뒤 펼쳐서 너무나도 정말로 바닥바닥하게 잘 말렸습니다. 기름 두른 후라이팬이나 석쇠에 올려 구워 드시면 별미 민어구이 완성됩니다. 지리탕, 매운탕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보양식으로 술안주로도 어떠미 민어, 방건조 민어 5마리에 33,000원인데요. 야, 이 가격이 확실히 보이네. 민어 5마리 33,000원에 초특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픽스몰에 오시면 여러 상품들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고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힘써주신 이경 기자 그리고 장용진 대표님, 강지호 기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김지호 대변인. 성남의 아들. 야, 갑자기 성남이 생각난다. 경기도 생각나는데 성남의 아들. 명찰이 감사합니다. 성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저희들이 5초 동안 칠 테니까 PD 여러분 문 닫지 마시고 박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